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이 국내에서 구입 유통하는 것이 참 손쉬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각종 문제로 인해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되거나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 캐나다, 미국 등지 등에서 리콜이 된 제품이 국내에서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총 153종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시정 공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총 2019년에는 137종의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었었는데요. 작년에는 16종이 더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2020년 유통된 리콜 제품 153종에 대해서 국내에서 공식적인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없다든가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대다수의 148종의 제품은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하거나 판매를 원천 차단을 시켰고요. 국내에서 수입 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라든지 무상 수리라든지 등을 공고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판매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 단순한 제품 불량이나 하자를 넘어서 인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로 리콜이 된 제품들입니까? 네, 그 제품의 단순한 어떤 불량이나 하자를 넘어서요, 보다 유의해야 될 현상이 있으니까 리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리콜되었지만 국내에서 유통이 된 이 153종의 품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음식료품이 23%, 35종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동용품, 유아용품이 22%, 34종, 화장품은 13%, 20종이었습니다. 리콜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음식료품은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제품이 9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으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8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는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과자 제품에 이물이 혼입되어 있어서 색소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해서 리콜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동 유아용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의 어떤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서 조그만 조각으로 나오게 되면 아직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린 영유아나 어린이가 삼킬 수 있죠. 급기야 질식 위험도 있어서 리콜된 경우가 53%, 18종이나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아동 유아용품 제품은 봉제 인형이라는 점도 미리 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역시도요, 그 성분에 유해 물질을 담고 있는 경우가 50%, 10종이나 되었어요. 어린이의 손에 닿아서 화장품이 개봉됨으로써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제품이 주로 리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백 크림 7종과 바디로션 3종은 또 수은, 하이드로퀴론 등과 같은 어떤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리콜이 되었으니까요.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품, 또 아동 유아용품, 화장품 등 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됐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자, 그럼 이런 제품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입니까? 예, 해외에서 리콜이 되었으나 그 국내에서 유통되었던 153종의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는 이제 80여 종에 불과했습니다. 이 80종의 제품 중에서 41%, 33종은 중국산이고요. 36%, 29종은 미국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전, 전자통신기기와 아동, 유아용품은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요. 생활, 자동차 용품과 같은 어떤 화장품과 같은 용품들은 미국산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제조 국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절반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뭐 국내 제품이든 아니면 해외 제품이든 그 출처나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리콜된 제품을 판매 제한하는 그런 조치 등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전부 금지가 이렇게 잘 됐나요? 아예 좋은 점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매 차단한 제품 44종, 그러니까 리콜된 해외 제품의 37%가 재유통되었습니다. 또다시 판매 차단을 권고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유통 판매하는지도 점검을 해서 판매 금지를 재차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서 다시 구매 대행의 형태로 판매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매 차단된 제품이 해당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현행 3개월을 단위로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을 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횟수도 늘려가지고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는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리콜 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 제품을 신속하고 차단하게 리콜 조치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네, 참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해외 리콜 제품은 인체에 또 위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안전 관리에 뭐 철저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고 또 소비자 역시 출처와 제품 성분 등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본 뒤에 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좀 알려줄 내용이 있나요? 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요.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이 함께 해외 유해 제품 관리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대한 유해 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 공동 조치를 하고 제도 개선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소비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해외 제품 구매 시에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개 기관을 통해 여러 나라 39개국의 해외 리콜 제품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유해 감시 시스템과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해외 리콜 수집 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서 조치한 결과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해외 제품 물품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판매, 소비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또 점검에 나서 주시고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서 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